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우리의 천재성에 감탄하실 겁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파헤쳐보는 시간, 그리고 우리 둘의 지식을 자랑하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사 공부 한탕 꼬리공장. 자신 있어 오늘도. 형님은 혼자서 뭐 할 때 기분 좋고 신난다는 생각이 드세요? 술 마실 때지. 주로 혼자 많이 드세요? 아니 혼자서 술 마시면은 나 편해. 네. 막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냥 이런저런 생각도 정리하게 되고 맞아요. 잠도 잘 오고 그리고 쓸데없는 대화 안 해도 되거든. 그래서 요즘 뭐 시국도 시국이고 이러니까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드시는 분들은 너무 흔해졌고 최근에는 이제 홈캠이라고 혼자 캠핑 가는 것도 네 저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아. 혼자 캠핑 가는 사람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나도 혼영을 좀 즐기는 편이지. 왜냐? 오. 왠지 오늘은 좀 쉬고 싶은데 네. 아이가 일찍부터 일어나면 이 네. 방송 보면 안 되는데 일 있다 그러고 집에서 메이크업을 하고 나가. 이렇게 혼영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반드시 지키는 철칙이라는 게 있는데 철칙 뭐지? 혼자 앉아 있는 사람 옆에는 가지 않는다. 그렇지. 사회적 거리두기도 그렇고 네. 이게 혼자서 보러 온 사람 옆에 굳이 앉으면 좀 이상하잖아, 뭔가. 맞아요, 또. 맞아요. 예. 혼자 영화를 보러 갔으면 그 사람의 어떤 자유, 그 사람의 어떤 이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마음가짐을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닐까 싶네. 맞습니다. 근데 또 예. 혼자 하면 안 좋은 딱 하나가 있는데 그 뭔지 뭐지? 아십니까 혹시? 뭐지? 꼬리곰탕입니다. 아, 그렇지. 꼬리곰탕은 항상 저희와 함께 하셔야죠. 맞아요, 맞아요. 예. 집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어디가 됐건 혼자 보시겠지만 저희와 늘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같이 퀴즈를 풀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퀴즈 정신 붙들어 매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니체는 우리에게 인간을 넘어선 존재, 즉 초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스스로에게 꼭 극복하고픈, 그래서 심장이 뛰는 존경할 만한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인생은 생명력과 의미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편안한 삶과 도전하는 삶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의 모습을 니체의 사상에 비추어 알아보고 퀴즈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철학적이다. 편안한 삶과 도전하는 삶 사이에서 굳이 꼽자면 뭐가 좋아? 저는 도전하는 삶인 것 그래? 같아요. 나는 편안한 삶. 도전은 힘들어. 근데 도전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오늘 주제가 되게 와닿는다. 아 맞아요. 뭐 해볼까? 첫 번째 문제. 전 나체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옛날 코미디인데 웃긴다. 이거. 저희들은 진짜 철딱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이례적으로 주제를 첫 번째로 그럴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체의 조언? 네, 뭐라고 조언을 했을까? 니체의 초인이래요. 니체의 초인? 네. 니체의 조언 아니에요? 눈도 나빠, 나 진짜. 강의 주제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니체는 아모르 파티를 깨닫는 여정을 세 가지 인간형을 들어서 제시했는데요. 무엇이 가치 있고 올바른지 따지기보다 자기보다 우월한 자의 말을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이들을 낙타형 인간이라고 했고요. 아니다 라고 말할 줄 알며 순종을 강요하는 권위에 맞서기도 하는 이들을 사자형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의 경지에 오른 마지막 단계의 인간형을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동물인가요? 상상 속 동물인가? 유니콘? 어린이? 그 각이에요? 어린이? 어린이형 인간. 정답입니다. 진짜로요? 왜요? 니체의 말에 따르면 어린이는 삶의 이유와 계산이 없다라고 하고요. 행위 자체가 모든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장난감이고 모든 행위가 놀이이다. 행위의 목적과 의도성도 없다. 이때 우리의 삶은 영원 회귀로부터 벗어나 삶을 긍정하게 된다. 라고 하며 마지막 단계의 인간형을 어린이형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해관계가 없다는 얘기네, 어린이는. 어린이 때로 돌아가고 싶다. 두 번째 문제. 나 너무 궁금한 게 하나 있어. 10월 15일이 너무 궁금해, 지금. 네, 101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15. 뭔 날이지, 저게? 니체는 1844년 10월 15일 프로이센 왕국의 레켄에서 태어났는데요. 프로이센 국왕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와 생일이 똑같았다는 이유로 프리드리히 빌헬름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니체의 생일인 10월 15일은 너지 요제프 헝가리 전 축구 감독과 안젤로 스키아비오 이탈리아 축구 선수의 생일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축구 관련 문제 드리겠습니다.
10월 15일 축구. 오케이, 축구. 축구 경기 진영을 결정할 때 국제 심판들이 동전을 던져 진영을 결정하는데요. 이 판정용 동전의 앞면에는 피파 엠블럼이 그려져 있습니다. 뒷면에는 어떤 문구가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데요. 뭐라고 새겨져 있을까요? 매너 모은데? 페어플레이. 정답. 정답입니다. 예스! 예스! 와 진짜 짱이다. 축자랄입니다. 축자랄. 아 축구 월드컵 할 때 됐는데 이제 그죠? 내년에 하죠. 내년이네. 아 월드컵 딱 그 여름 그 맛이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치킨에다가 이렇게 딱 맥주 해놓고 새벽이면 새벽인 대로. 내년요 월드컵은 좀 잘 재밌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발. 저 질투하겠습니다. 질투. 질투. 질투 뭘로 꺾을까? 난 그게 더 궁금하다, 정답보다. 니체는 나보다 나은 상대를 질투하고 시기하기보다 그에게 배울 점이 있는지 살피고 오히려 존경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질투는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경쟁자에게 빼앗기거나 그럴 위험이 처했을 때 느끼는 감정인데요. 특히 부부나 연인 사이에 흔히 일어나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부부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좋아. 핀란드에서는 매년 이색 축제가 열립니다. 바로 아내 업고 달리기 대회인데요. 핀란드는 1992년부터 핀란드 손카야르비 지역에서 매년 열리고 있는 이 대회는 산적들이 마을 부녀자를 납치해 가던 것에서 유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회의 우승 상품은 이것이라고 하는데요. 무엇일까요? 정답 사우나. 네. 정답 껌. 휘바. 아내 업고 달리기를 해서 이기면 결국에 취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예요? 남편이에요? 남편이요. 남편이 취해요? 아내랑 관련이 있는데? 술을 주나요? 맞아요? 거기서 뭔 술인지 맞추면 되죠? 술은 맥주를 줍니다. 맥주. 맥주를 냉장고에 담아서 냉장고째로 줍니다. 맥주통을 줍니다. 아내의 몸무게에 해당하는 만큼의 맥주통을 줍니다. 정답입니다. 와 이거 정말이야. 이거 진짜 우리의 천재성. 와 정말. 정확하게 아내의 몸무게만큼의 맥주를 와. 대박이다. 왜냐면 업고 달렸으니까 뭐 연결을 짓겠지. 아 진짜 저희가 이렇게 앉아서 이제 피디님하고 작가님들 이렇게 앉아서 보시잖아요. 근데 정답 말했을 때 딱 정적. 이때 정말 쾌감이 정말 쩔어요. 쩔어요. 오져요. 지려요. 이 경기는 남편이 아내를 업은 상태로 장애물을 통과해 250m 가량을 가장 먼저 달리는 팀이 우승하는 방식인데요. 아내의 몸무게는 최고 49kg 이상이 되어야 되고 49kg 미만이면 짐을 더 얹어야 출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쉬운 게 아닌데. 맞아요. 이거 진짜 힘센 사람들의 어떤 재밌는 시합이다. 골라볼까? 아모르 파티에. 이렇게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뚱뚱뚱뚱뚱뚱. 니체가 운명에 대해 말할 때마다 사용했던 아모르 파티라는 말이 있죠. 운명에라고 번역되는 이 말은 운명의 필연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자기만의 새로운 삶을 이루게 되고 바로 여기서 창조성이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가수 김연자의 대표 인기곡이 된 아모르 파티에는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이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그래서 결혼에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약간 전반적으로 좀 약간 그 부부 퀴즈 테마에서 좀 많이 가져오신 느낌이 있네요. 뭐 부부 관련. 결혼 관련. 부케는 결혼에 앞서 신랑이 직접 자연에서 꺾어온 꽃으로 꽃다발을 만들어 신부에게 주었던 것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합니다. 부케라는 단어는 고대 프랑스어의 보스크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것도 오랜만에 나오네요. 유래. 부케가 결혼할 때 신부가 들고 있는 꽃을 부케라고 그러죠? 그때도 꽃을 따왔나요? 보스케? 그때도 꽃을 따왔다. 정답 애벌레? 갑자기 왜? 아니 꽃 속에 꽃 여기에 뭐 애벌레가 있는. 그만큼 싱싱한 거지. 이렇게. 초원? 꽃밭? 정글? 화원? 화훼농장? 영남 화훼 원예 농업? 양재 꽃시장? 자연 바운더리로 가야 돼. 꽃이 우거져 있는 숲을? 숲! 어떤 숲일까요? 어떤 숲?
작은 숲. 정답입니다. 작은 숲? 부케라는 단어는 프랑스 발음으로 작은 숲이라는 의미이며 라틴어 보스크와 관목을 의미하는 부쉬를 어원으로 하여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그 남자가 꼽는 이것도 던지고 그런다? 아, 정말요? 결혼할 때? 아유, 이 결혼 내가 안 했어야 되는 건데. 내가 이거를 내가 이거 아유, 진짜. 지훈이 가야죠, 지훈이. 네, 대지훈이 가겠습니다. 대결 진이와 훈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니체의 대표작이기도 하죠. 그래서 신화 관련된 객관식 문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토성에서 쫓겨나온 듯한 형상 때문에 그리스 신화에서 크로노스에게 왕자를 빼앗긴 신의 이름을 붙인 행성은 무엇일까요? 아유. 1. 천왕성, 2. 해왕성, 3. 명왕성. 하나, 둘, 셋. 몰라, 천왕성으로 갈래 나는. 정답 1번입니다. 예스! 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아테나가 아티카 지방을 차지하기 위해 심었다고 알려진 나무로 열매는 기름으로 만들어 먹기도 하는 이 나무는 무엇일까요? 1. 포도, 2. 올리브, 3. 아보카도. 하나, 둘, 셋. 난 올리브 했어. 저도요. 정답 2번입니다. 예. 나이스. 나이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기이한 동물 키메라는 양과 뱀 그리고 이것이 합쳐진 괴물인데요. 어떤 동물일까요? 1. 사자, 2. 악어, 3. 돼지. 하나, 둘, 셋. 사자지, 사자. 사자. 정답 1번입니다. 예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스핑크스는 자신이 낸 수수께끼를 오이디푸스가 풀자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1. 돌로 굳어버렸다. 2. 먼지가 되어버렸다. 3. 절벽에서 뛰어내렸다. 하나, 둘, 셋. 이것도 너무 쉬운가? 정답 3번입니다. 절벽에 뛰어내렸다고요? 위험한데? 왜?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북유럽 신화의 여신 프레야는 이것을 목걸이로 착용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무엇일까요? 1. 구름, 2. 무지개, 3. 별. 하나, 둘, 셋. 모르겠어. 찍었어. 정답이 있나요, 이 중에? 정답 2번입니다. 무지개를 어떻게 찾냐, 무지개를. 촌스럽게 말이야. 짠! 여기 대박 상품도 있을 제발! 텐데. 이젠 집에서도 쉽게 홈 트레이닝 하자. 스마일 미니 짐볼. 나 운동 제일 싫어하는데. 저 이거 갖고 싶어요. 어우. 뭐야? 귀여워. 2,000원이다. 이게 운동이 될까? 오. 귀여워. 뭐야? 이렇게 바람을 푸는 거야? 이게 어떻게. 잘 안 돼. 근데 귀엽네요. 예. 열심히 운동하겠습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오늘 오랜만에 안광복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쌤. 살이 많이 빠지셔서 놀라셨어요. 네네. 열심히 또 다이어트 중이고. 문상훈 군은 그만큼 이렇게 불어서 네, 제가 조금 이렇게 예. 조금 이렇게 했거든요. 평균은 비슷해지시고. 네. 지식 총량, 체중 총량의 법칙이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맞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오늘 준비하신 내용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아, 너무 필요해요. 요새 공정이 화두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 이제 공정함을 내세우면서 사실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질투와 시기에 더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말씀을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철학자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옛날부터 이런 게 존재했던 거네요. 그 인간의 본능이에요. 아. 그 진화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간의 두뇌가 왜 크냐? 관계를 계산하기 위해서 커진 거랍니다.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의 인류는 무리를 지어서 살았잖아요. 근데 무리 바깥으로 밀려나면 곧 죽음이에요. 어떻게든 무리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가만 보면은 인간의 두뇌는 기본적으로 관계 중독 상태에 있어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서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혼자 있어야 되는데 TV 틀고 드라마 봅니다. 또 저 사람들은 어떻지 하고 이 관계를 끊임없이 관찰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니체 같은 경우에는 쿨해요. 일단 신부터 죽여. 신부터 죽여라. 신은 죽었다. 유명한 니체 얘기잖아요. 뭐냐면 쓸데없이 겸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의 차리지 말라는 거예요. 신은 죽었다 해서 얘기하는 신은 이건 종교적인 맥락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약간 조심스럽게 말씀했는데 니체가 생각하는 건 기독교 도덕을 얘기를 해요. 기독교 도덕이 사실 바람직하잖아요. 그죠? 네. 겸손하라, 순종하라, 항상 남들을 배려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니체는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망가졌다는 거예요. 왜냐? 끊임없이 겸손하라고 얘기하니까는 잘난 사람들이 잘남을 내세울 수 없어요. 그리고 잘난 게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데 넌 잘났어.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르상트망이라는 얘기였어요. 르상티망. 발음이 멋있죠. 르상티망이 뭐냐면 영어의 resentment, 분노란 뜻이에요. 원망. 약자의 분노. 항상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에 차가지고 질투와 시기라거든요. 저랑 같이 이렇게 그 방송을 한 두 분이 있는데 갑자기 문상훈이 확 떴어요. 슈퍼스타가 돼가지고 헐리우드에서 상을 탔습니다. 그럼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축하하면서도 속으로는 왜 나는 안 됐을까? 맞습니다. 사람의 분위기 뭐예요? 잘나기 시작하면 주변에 친구가 많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떨어져 나가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저 사람한테 붙으면 내가 뭘 한테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싫어요. 맞아요. 에이 재수없게 지가 뭐 잘났어 이런 식으로 괜히 나대고 그래 그러면서 오히려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잘난 사람들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끊임없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닌가? 그리고 댓글 같은데 엄청나게 나쁜 얘기가 나오죠. 마음에 상처받죠. 잘 나갈수록 오히려 공황 상태에 빠져요. 더 힘들어지죠. 맞아요. 그럴 때 니체는 다시 한번 신을 죽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신경 쓰지 마 한마디예요. 쿨하게 생각하는 뭐냐면 딱 한 가지 뭐냐면 너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가 경멸할 만한가 딱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경멸할 만한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왜 신경 쓰냐는 거예요. 저열한 적을 만들지 말고 존경할 만한 적을 많이 만들라고 얘기를 해요. 겸손하려고 그러지 말고 너의 있는 장점을 있는 그대로 펼쳐가지고 보여주려고 노력해라. 니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인간이라는 건 극복해야 될 그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 마음속에서 두려움도 있고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불안도 있지만은 이거를 극복해서 자기가 돼야 될 만한 모습으로 자기를 바꿔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그 유명한 슈퍼맨이에요. 위버맨시. 초인이라 그러거든요. 그 영화 슈퍼맨의 그 거기서 나온 용어인데 니체의 용어인데 인간을 뛰어넘는 위대한 존재가 바로 슈퍼맨이에요. 남의 눈에 신경 쓰지 말고 자기다움을 찾으면서 계속해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니체가 얘기하는 그 질투 극복법이죠. 아, 그게 쉽지 않은데 정말. 맞습니다. 니체는 세 가지 인간형을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낙타형 인간이 있어요. 낙타처럼 사는 사람. 묵묵히 해야 될 일을 하면서 가정부양하고 주변에 해야 될 일을 하면서 그냥 묵묵히 가는 길이에요. 좋은 삶이지만 니체가 봤을 땐 노예예요. 근데 당신의 삶은 어디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울함, 괴로움을 자기의 인생으로 본질로 받아들이고 그냥 사는 거예요. 니체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왜 그렇게 사냐고 오히려 그 정색을 하고 물어요. 그렇게 사는 게 당신 주변의 사람들한테 좋지 당신이 기계로 살아서 행복합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2단계에 나타나는 게 사자형 인간이에요. 사자는 뭐냐면 따지는 거예요. 으르렁거려요. 테스 형 세상은 왜 그래? 딱 그거예요. 왜 이런 거야? 사랑은 또 왜 그런데? 그래서 누구라도 걸리면 다 죽여버릴 거 하고 달라붙는 거예요. 정말 인생이 못마땅하니까. 이건 바람직하냐? 니체가 한번 다시 웃어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더냐. 분노만 터뜨리고 어떻습니까? 다음에 또 희생양이 나타나면 그걸 또 물어뜯어요. 그 사람이 쓰러지면 다음에 잘났다고 올라온 사람을 또 물어뜯어요.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될 뿐이라는 거거든요. 쌍딱들이 있어요, 맞죠? 맞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사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유명한 문구가 있어요. 사자는 웃는 어린아이를 이길 수 없다. 아까 우리 했던 얘기. 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죽일 수는 있어도 이길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 공격을 해도 상처를 안 받는데요. 어쩌겠어요, 그죠? 집에 와서 당신 막 이렇게 하고 평가하는데 평가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안 났어요. So what? 난 재밌는데. 즐거워. 이거예요. 4살, 5살 어린애를 보면요. 똑같은 저 만화 영화를 10번씩 봐도 10번 다 즐거워요. 막 쓰면서 또 즐거워요. 또 틀어져. 이래요. 꺾일 수는 있어도 삶 자체가 자기 에너지로 충만해 있어요. 매 순간이 재밌는 거예요. 남들은 조연이라 그래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주연이라고 보기 때문에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에서 어떻게 생각해? 그게 뭐 중요한데 나는 나의 에너지를 표출하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야. 질투와 시기에 대해서 아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지 않아요. 자기는 위버맨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고 그 다음으로 나가는 단계에 집중을 하지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순간순간 즐겁고 재밌는 사람을 만나면 그냥 즐거워요. 전염되거든요. 그죠? 무리짓는 인간의 본성을 넘어서 자기다움을 회복하는 거죠. 이게 바로 위버맨시, 니체가 얘기하는 그 초인 사상의 핵심인 거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집중하는 자기 자신의 목표가 뭐 명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이랑 아예 상관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오늘도 나이스! 이런 탁월한 질문을 문상훈한테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는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와요. 근데 니체가 얘기하는 위버맨시, 초인은 뭐냐면은 타인이 쫓는 가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안의 가치를 새롭게 창출해내는 능력을 만들라는 거예요. 진짜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어느 순간에 사라져요. 그 자체로 좋은 거예요. 옛날에 저기 서태지 같은 사람들. 이거 보면 걔 최고 절정기에 보면은 명성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내려놓거든요. 그냥 자기 다음에 음악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받은 욕망의 출발일지 몰라도 어느 순간에부터 무리의 시선으로부터 떨어져서 자기 다음을 만들어서 그 이상을 올라가는 사람들이죠. 그야말로 대가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경멸할 만한 적이 아니라 존경할 만한 적이 돼서 다른 사람들의 좋은 욕망을 생성해내는 거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존경할 만한 적이 되어라. 그렇죠. 그러면은 선생님 굉장히 사사로운 질도 있잖아요. 별거 아닌 것도 알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는데 짜증난다. 신경을 안 쓰기는 어렵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니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은 끊임없이 노력해서 상승하려 그래도 중력이 우리를 끌어당겨 내린다는 거예요. 네. 이걸 중력의 영혼이라 그래요. 영혼이요? 중력의 영혼.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어떤 구절이냐면 유명한 장면인데 짜라투스트라는 초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슈퍼맨이에요. 초란 사람인데 짜라투스트라가 이제 날려고 하거든요. 중력의 귀신이 짜라투스트라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아무리 날려 그래봐야 나는 땅으로 너를 다시 추락시키겠다. 그랬더니 짜라투스트라가 씩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삶이던가?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외쳐요. 고수네. 추락해도 다시 뛰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의미가 있거든요. 해탈한 스님들도 평생 질투하고 시기하고 화내고 똑같아요. 배고프면 짜증내고 다 그러는데 성인군자하고 일반인의 차이는 뭐냐면 성인군자들의 특징은
자기의 단점을 그것 자체로 안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것을 극복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것. 계속 한다. 그렇죠.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도전하면서 끊임없이 바뀐다는 것. 그리고 이 니체 사상 중에서 이게 과학적으로 봤을 때 좀 황당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원 회귀라는 사상이에요. 영원히 회귀한다. 인간의 삶은. 지금 이렇게 제가 세이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이렇게 방송하는 광경이 앞으로도 다음 생에도 반복되고 무한히 반복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이게 대학교 학부 시절에 철학과 학부 시절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황당하고 회개망측한 얘기로 들렸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불가에서 얘기하는 영혼 얘기냐라고 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럴 리 없겠지만 문상훈들이 얘기하는데 딴 생각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 방송을 망쳤어요. 그러면은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방송을 망친 상황이 요번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3억 번, 5억 번, 7억 번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찔하다. 이 상황에 긴장해서 함부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신줄을 놓고 화를 버럭 냈다. 그러면 이 상황이 다음 생에도 화를 내고 그 다음 생에도 화를 내고 이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순간 1초를 살더라도 10억 년을 사는 것처럼 집중해서 자기 마음을 관리하는 자세로 살라는 거거든요. 그래야 도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는 미쳐서 죽습니다. 인간 그렇게 좋은 말을 내뱉더니 결국엔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체가 우리한테 주는 건 뭐냐면 자기 삶을 있는 대로 방치하는 게 아니라 망가진 삶을 극복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자세. 이거는 한번 니체의 생각에서 배울 수 있는 거죠. 근데 다만 그게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라는 것. 질투와 시기라든지 그리고 인간 마음속에 있는 이 원망이라든지 분노가 궁극적으로 인간이 넘어서긴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할 만한 가치. 이건 있다는 거. 이걸 보여준 게 니체의 철학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뭐 스스로부터 또 멘탈도 강하게 키워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좋은 이야기를 받아들여 가면서 내 스스로 인생을 쭉 어떤 나의 어떤 주관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참 이 질투하는 사람들 참 그래도 용서 안 돼. 맞아요. 용서해야 되는 건가? 근데 저는 저를 질투하는 사람보다는 제가 질투하는 사람들이 아직 훨씬 많아갖고 그 형님 왜 이렇게 잘생기신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똑똑하냐? 저보다 10살이나 많으신데 저보다 훨씬 어려 보이시고 나보다 10살이나 어리면서 세상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고 정말 질투납니다. 정말 데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세상 모든 인기를 다 누리고 젊은 여자애들이 너 엄청 좋아해. 20대 애들한테 난리 났어 너. 결혼하고 싶은 이상형 1위래. 이렇게 뭐 유머로 푸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좋습니다. 아무튼 이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지극히 또 철학적인 부분이고 많은 이야기에 귀 기울이자 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철학 이야기를 쉽게 풀어주신 안광복 선생님께 감사 인사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쌤. 우리 두기들 일주일 동안 또 생각 많이 하시고 또 힐링도 하시고 다음 주에 재밌는 퀴즈와 더 재밌는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기들 안녕.